인터뷰하는 동안만 소음 안 늘리게 해주시면 제가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 거예요. 성함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하시고요. 네, 작가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예술가 최진입니다. 한 번만 할게요. 제 말 멘트 끝나고 2초 쓰고 다시 한번 해주시죠.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예술가 최진입니다. 작가님 이번 작품이랑 본인 소개 좀 간략하게 좀 더. 네, 저는 시각예술을 하고 있는데 저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정치적인 상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살 때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프락시스라는 타이틀로 오랫동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프락시스는 혹시 도로라고 하면 대부분 모르는데 도로아미타로 할 때 그 도로인데 헛되이 노동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고 굳이 구조를 만들어서 마지막에 내려쳐서 파괴하는 것 자체가 약간 미술이 가지고 있는 저항이나 혹은 그 가지고 있는 가치들 자체가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허무성이라는 거에서 만들어진 작업입니다. 그럼 지난 작품들이 걸려있는데 지난 작품에 대한 소개 먼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지 소비에 관련되어 있는 작업입니다. 보통 어떤 비평가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고 최근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미술에서 이미지 소비 정도의 수준이 넘어서 이미지가 상실이 되고 창작자의 의도는 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작업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 페이퍼라는 작업으로 미술에서 트렌드를 이끌었던 앤디 워홀의 작품 3개를 뽑아서 약간 허무하고 일반 종이 위에 재현형으로 과연 이게 트렌드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가, 그러면 어떤 미술적 가치를 가지는가를 조금 돌아보고자 하는 작업입니다. 오늘 그럼 현장에서 하셨던 작업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나요?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트렌드 페이퍼에서는 조금 벗어나서 종이 자체가 아닌데 저는 트렌드 페이퍼라는 작업을 할 때 제가 지금까지 전시를 하면서 만들어지는 엽서나 도록을 가지고 그거를 재구성을 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캔버스에 했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의 드로잉을 하고 그 드로잉과 똑같은 일종의 페인팅 같은 형식의 걸 하고요. 그 다음에 파내면서 그 그림 자체를 손실시키고 그리고 구조를 만들어서 다시 찌그러뜨리는 거는 트레드 페이퍼하고 제가 해오던 프락시스의 개념을 두 가지를 합쳐서 이미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소비를 넘어서 상실이 혹은 그 미술이 가지고 있는 게 결국 허무성이 아닌가라는 작업 때문에 이번 작업하고 좀 연계해서 작업했습니다. 말씀 주신 그 트렌드 페이퍼라는 게 구체적으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지금 앤디 워홀 거 말고도 다른 작업들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물론 이제 제 기준이지만 어떤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가지는 가치가 있는 물건들이나 혹은 미술 그리고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 이미지들이 대중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에어조단의 어떤 마이클 조단이 운동하면서 신었던 그 시리즈들이나 혹은 미술이 가지고 있는 앤디 워홀의 작품 세점이라든지 혹은 다른 트렌드에 버려질 수 있는 반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브랜드들의 이미지를 채용해서 만들어내는 거라서 앞으로 트렌드 페이퍼 자체도 좀 다양한 이미지들, 시계라든지 혹은 그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는 오브제들을 그릴 예정이고요. 그거는 구조나 혹은 한조 그런 것들을 종이하고 다른 페인팅하고 섞어서 만들어내고 있는 작업입니다. 이번에 그 브릴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사용을 하신 거예요? 이 블록박스에 일화가 있는데요. 예전에 그 앤디 워홀 팩토리에 밥 딜런이 간 적이 있었고 밥 딜런 경호원들이 블록박스를 보면서 발로 차고 이건 우리 집 할머니가 쓰는 그냥 세제 박스인데 그리고 작품을 그냥 발로 찼던
그런 뭐 일화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블루박스라는 것도 사실 그렇고 바나나나 캠벨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오브제일 뿐인데 그게 미술이라는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지금은 뭐 뺄 수 없는 작업들의 뭐 상징물이 됐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세 가지 중에 이번 작업 같은 경우 블루박스를 쓴 거는 가장 단순할 수 있는 형태지만 구조로 만들었을 때 다른 것보다는 블루박스가 그리거나 조금 더 그 다음에 행위를 했을 때 조금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 아니면 작업이 있으시다면? 저는 2000년대 초반에 미디어 매핑 작업을 조형물에 하기 시작해서 뭐 저항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을 쓰고 있는데요. 2011년에 딥페이크라든지 혹은 2020년에 AI나 등등 여러 가지를 접목을 했을 때 그것들이 이미지 소비를 더 부추기는 현상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접목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지금 준비 중인데 AI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락시스와 관련되어 있는 영화를 찍을 예정입니다. 9분 정도 되고 원래는 장편으로 시나리오를 써서 1시간 반이었는데 9분까지 줄여놓은 상태고 실제 가이드 촬영을 했다가 현재는 AI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것들이 영화 산업까지도 이미지를 소비시키고 오히려 촬영의 의도가 없어지진 않을까 해서 그것들을 끌고 와서 제작을 하고 앞으로도 AI 외에 여러 다른 방식의 인터랙티브한 영역들을 가지고 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계신데 그럼 이런 영감들은 혹시 어디서 받으시는지? 저는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영화도 많이 보고요. 원래 미대를 갔던 것도 영화미술 감독이 꿈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루긴 했지만 영화를 많이 보고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라서 그리고 오브제들을 많이 찾고 뭐 위도우 쇼핑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그것들이 어떤 방향들이 있는지 하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뉴스나 다른 매체들을 많이 접하면서 그것들을 모으고 그것들을 재편집하고 다시 한번 고민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어떤 대표적인 오브제 같은 것들을 찾으신 건가요, 진짜? 네, 그 시대에 맞게 불을 상징하거나 혹은 그 불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감정적인 게 뭐 좀 불편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오브제들을 찾는데요. 대표적인 건 영화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도 일종의 롤렉스 시계 하나에서 시작했던 거고 그 외에도 시계 말고 뭐 아까 얘기드렸던 에어조단 시리즈들도 마찬가지고 이 그림들 바나나나 블루박스나 캠벨스도 마찬가지 같은 오브제들의 이미지들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어바운드리랑 협업을 하시게 됐는데 이것과 관련된 질문들 제가 여쭤볼게요. 이번 어바운드리에 협업을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뭔가요? 저는 일단은 그 ANC라는 데 기획자 분하고 이야기를 평상시에 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게 너무 좋았고 이번에도 여러 가지 현장에서 페인팅을 하거나 혹은 다른 방식의 전시 영역들이라서 그런 것들이 좀 참신하고 좋아서 좀 참여하게 됐습니다. 조금 짧게 짧은 그것만 부탁드릴게요. 짧게 어떤 계기가 있으셔서 창업하셨는지. 새로운 영역의 전시라서 그것들이 접목됐을 때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참여했습니다. 그럼 이번 협업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 제일 강한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를 꼽아서 얘기해 주시면. 창작자들이 하는 거에 의도가 상실되지 않고 미술 자체의 다양성들을 그대로 가졌으면 좋겠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따로 또 하고 계신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뭔가 담아야 되는 말씀을 드리려면. 글쎄요, 다른 작가님들도 참여를 하시지만
저는 제 것만 마달라고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전시들을 접하고 그게 가지고 있는 메시지들이나 의도를 한 번 더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관람객들이 조금 됐으면 하는 희망이 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